자, 그럼 앞 시간에 했던 거 계속 연결해서 볼게요. 자, 지금 120만원에 사서 그리고 취득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다라고 처리를 하면서 120만원 장부에 적어뒀다가 우리 첫 번째는 우리 140만원으로 올라서 20만원 올려뒀던 이 단기매매 증권을 우리 110만원에 파는데 10만원의 수수료가 있는 경우였고, 자, 이번에는 우리 두 번째로 앞에 900원을 해서 90만원 내렸던 거 있죠? 이걸 똑같이 우리 1100원에 파는 걸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가지고 똑같이 이 조건으로 팔 거예요. 조건으로. 자, 그럼 자, 지금 이 파일은 어제 그 카페 올린 거 보신 분은 보셨을 건데, 지금 한글 파일 작업하고 작업면 제가 쓰는 것도 그냥 참고하시라고 그대로 그냥 올려드릴 거니까 뭐 여기 적었던 내용도 그때 다시 또 보셔도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전기말에 120만원에 썼던 걸 90만원으로 줄였으니까 30만원 줄여서 내 장부에 단기매매 증권이 90만원이다 라고 적혀 있겠죠. 90만원으로 이걸 이제 팔았으니까 나는 반대쪽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을 90만원을 써서 줄여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린 단기매매 증권 처분하는 건 끝났죠. 장부의 흔적은 다 지웠어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던 걸 팔게 되거나 처분을 하면 내 장부에 있는 거 먼저 지우고 그 다음 내가 돈 받는 걸 써서 그 차이만큼 이익이다 손해다를 판정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돈을 현금으로 지금 110만원에 팔았으니까 1000주니까 110만원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20만원 이익으로 보이죠. 90만원짜리 팔았는데 110만원 받았으니까 20만원 이익으로 보이는데, 이걸 처분 수수료가 10만원이 더 들어가면 20만원 이익인 줄 알았는데 수수료 빼고 나니까 10만원 이익이다라고 남게 되겠죠. 그래서 차이 나는 10만원만 있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110만원을 다 받아서 보통 예금으로 수수료를 주는 거나, 우리가 90만원 장부에 적혀 있던 거 주고 110만원인데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잘 나와요. 그럼 110만원에서 10만원 빼고 100만원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10만원이다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수수료가 없었다면 20만원의 이익일 건데 수수료 때문에 10만원 이익이다라고 정리가 됐죠. 그래서 이론으로 나올 때 처분 수수료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소시 손해봤을 때는 더 손해본 걸로 쓰는데, 만약 이익 봤으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에 차감한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이 앞에 첫 번째 예에서는 이 바로 앞에 했던, 앞 시간 마지막에 했던 거는 우리가 손해본 돈에 수수료만큼이 더해졌었는데, 이번에는 이 수수료가 이익에서 줄어들게 되죠. 그죠? 그래서 분계도 생각하셔야 되고 이론 문제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시험은 일반전표라는 곳에서 얘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기말 평가하는 것 때문에 결산할 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론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3개 다 나와서 8점이 배정된 적도 있고, 그리고 최소 한 문제 이상이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지금까지 제가 한 번씩 이런 소리를 해요. 유가증권에 대해서 시험 문제 안 나오면 제가 시험 접수비 환불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만큼 확실히 나온다는 거니까, 자,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자, 그럼 우리 교재 가지고 좀 볼게요. 교재. 자, 우리 PDF 파일 64페이지, 교재 페이지로는 71페이지 펴시면, 자, 단기매매증권 취득가 처분 적혀있는 아래쪽에 보시면, 자, 단기매매증권 취득했을 때의 수수료 비용 적혀있는데, 자, 취득 시 수수료 등 비용은 수수료 비용이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자, 앞에 제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자, 그리고 처분 수수료는 수수료만 가지고 별도로 분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처분가액에서 가감한다 적혀 있는데 이야기예요. 처분 수수료는 처분 이익에 차감되며 처분 손실에 가산된다. 방금 제가 마지막에 적어줬던 그 멘트가 이게 적혀 있는 거죠. 수수료, 처분, 취득 수수료는 우리는 수수료는 별도의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고, 처분 수수료는 우리 별도의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처분하면서 손해본 거예요. 그래서 손해봤었다면 더 손해봤다라고 수수료만큼 이야기할 거고, 만약 이익 봤다면 수수료만큼은 이익을 덜 봤다고 적어줄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우리 방금은 처분 수수료만 나오는데 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자, 배당 받는 거 나오는데 배당은 제가 자본 가서 이야기할 거예요. 여기 있는 건 배당은 안 보셔도 되고, 자, 그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 48페이지로 가시면 73, 교재는 73, 48페이지 PDF 파일로 가시면 단기매매 증권 평가인데, 이 단기매매 증권은 결산일날 우리는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단기매매 증권 평가든 뭐 나중에 매도가는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의 평가든 이 평가하는 거에 대한 거는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안 일어난 거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 자본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쓰는 게 얘가 원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계정 과목은 수입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우리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나중에 자본하는 곳에서 보게 될 우리 성격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 단기매매 증권만 유일하게 평가 손익을 영업외 손익이 영업외 수입 비용으로 처리한다라는 거, 이걸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문제 물어볼 거예요. 자, 매도가능 증권은 제가 나중에 우리 투자자산 쪽이나 다른 곳에서 한 번 더 언급해 드릴 거니까 지금 시간에는 단기매매 증권의 특징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인지를 하세요. 단기매매 증권 취득 수수료는 영업외 비용, 그리고 평가 이익 평가 손실은 영업외 수입 비용이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한 가지 이야기 안 했네요. 우리 단기매매 증권 처분 이익 처분 손실 있죠? 얘는 이제 실제로 나한테 일어난 거잖아요. 손해받거나 이익받거나 팔았으니까 일어난 거죠. 근데 이 단기매매 증권은 우리 회사의 영업활동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마저도 얘는 영업외 이익이니까 영업외 수익이고, 이 앞에 문제 얘는 영업외 비용이에요.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하고 관련된 건 전부 다 영업외 수익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회사는 제조업인데 유가증권을 사고 팔고 하는 거는 영업활동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업외 수입 비용으로 무조건 처리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는 우리 교재는 82페이지고 PDF 파일 57페이지로 갈게요. PDF 파일에 57페이지로 가서 이제 채권 채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채권 채무보다
이제 일반적인 상거래라는 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상거래. 일반적인 상거래라는 건 얘는 우리 매입과 매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입과 매출을. 자, 이걸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매출을 가지고 볼게요. 매출. 자, 우리가 매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회사를 설립한 목적대로 그 행위를 해서 수익을 일으키는 걸 매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학원은 수강료를 받는 게 매출이지 사용하는 컴퓨터를 팔아서 돈을 받는 건 매출이라고 표현을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라는 건 우리의 영업수익을 이야기하는 건데, 제조업에서는 우리는 계정 과목으로 제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을 매출이라고 하고, 그리고 도소매업에서는 상품 매출을 우리는 계정 과목을 우리는 매출이라고 쓰는 거예요. 매출이라고. 자, 그럼 이 매출에서 이제 우리가 같이 또 연결해서 공부하셔야 될 게 채권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일상생활에서 채권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들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건데, 이 채권이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뭔가를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해요. 내가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그런데 이 돈 받을 수 있는 이 권리가 이 매출로 인해서 발생한 채권은 우리는 매출 채권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제품 매출, 상품 매출로 인해서 발생한 거를 우리는 매출 채권인 거예요. 그럼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 회사가 제품이나 상품을 팔았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오늘 돈을 안 주면 내일부터든 언제든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겠죠. 혹은 카드로 결제받았어요. 그래도 오늘 돈 안 들어왔잖아. 오늘 돈 안 들어왔으면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매출로 인해서 발생한 채권인데, 얘가 외상으로 인해서 발생했다면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이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외상 매출금. 근데 우리 회사가 제품이나 상품을 매출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어음을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음을 받았으면 계정 과목을 받을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럼 이 매출 채권이라는 이 소분류의 계정 과목이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이고, 이 매출 채권은 이 상품 매출이다, 제품 매출이다, 이 두 개가 적용된 경우에만 쓸 수 있는 계정 과목이에요. 이 두 개일 때만.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일 때만 쓸 수 있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럼 우리 매출 외에 발생한 채권들 있죠. 우리가 뭐 사용하던 비품을 팔거나 쓰던 자동차를 판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걸 기타 채권이다라고 하는데, 이 기타 채권인데 외상을 하게 되면 이때는 외상 매출금이라고 쓰면 안 돼요. 이때는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음을 받았어요. 어음을 받았는데 일반적인 상거래인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이 아니면 이때도 미수금이라고 쓴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라는 걸 따져야 돼요. 자, 분계를 가지고 간단하게 볼게요. 자, 분계 가지고 보면, 자, 매출로 인해 발생한 채권이다라고 말한 건 내가 대변에 물건을 팔았어요. 팔면 대변에 제품 매출이라고 썼어요. 100만원. 근데 상대방이 외상을 하겠대요. 그러면 지금 이 계정 과목이 제품 매출이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다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던 비품을 팔았어요. 그럼 대변에 비품이다라고 썼어요. 그럼 얘는 지금 제품 매출이나 상품 매출이 아니죠. 그러면 그냥 외상했다면 미수금이라고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외상했을 때. 또 이제 아래쪽 거 가지고 보면 우리 아래쪽 거하고는 죄송해요. 자, 여기 말고 또 어음받는 걸 가지고 보면 우리가 상품 매출을 했어요. 상품 매출했는데 어음을 수령을 했어요. 그러면 받을 어음이다라고 쓸 거예요. 받을 어음. 근데 우리가 사용하던 비품을 팔고 어음을 수령했으면 그때는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죠. 비품이잖아. 상품 매출, 제품 매출 같은 매출이 아니죠. 그러면 미수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멘트 중에 문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월말에 받기로 하였다, 다음 달에 받기로 하였다, 언제 주기로 했다, 이런 말을 엄청 많이 써요. 그 말은 그냥 외상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제품 매출이냐 상품 매출이냐 이걸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 이거에 대한 거에 저는 매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고, 그럼 이거 하면서 반대인 매입도 좀 보도록 할게요. 부채 계정도. 반대니까 우리가 보기가 좀 편해요. 그래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매입은 지금 우리 제조업 도매업 가지고 봤을 때 제조업은 매입이라고 하는 게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게 제조업이죠. 그래서 원재료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원재료. 그리고 도소매업은 상품, 완제품을 사와서 파는 게 도소매업이죠. 그러면 상품을 사와서 이걸 팔면 상품 매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여기 상품이 이걸 가지고 봤을 때 우리도 물건을 사오면서 외상을 하거나 어음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럼 이번엔 채무에 대해서 보는데 이 채무는 내가 돈을 상환해야 되는 의무를 채무라고 하는 거예요. 상환해야 되는 의무를 채무라고 해요. 그럼 이 채무가 우리가 원재료나 상품 매입으로 발생한 채무라면 이걸 매입 채무라고 부르고, 그럼 이 매입 채무의 경우에는 우리가 외상을 하게 되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어음을 발행해주면 지급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라는 거예요. 뭐 매출일 때는 일반적인 상거래면 외상 매입금, 외상 매출금 쓰고, 매입일 때는 외상 매입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또 일반적인 상거래인 매출로 어음 받으면 받을 어음, 또 반대로 일반적인 상거래로 내가 원재료 매입한 거면 근데 어음 발행하면 지급 어음 이렇게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 발생한 채무인 경우에는 기타 채무라고 하고, 기타 채무는
외상이면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리고 어음을 발행해줘도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재무회계죠. 재무회계. 자, 재무회계에서는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어음이다 아니다라는 건 자금관리 쪽에서 필요한 건데 우리 세무사인 시험에서는 자금관리가 시험 챕터가 아니에요. 어음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상거래다 아니다가 중요한 거예요. 일반적인 상거래다 아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오늘 저와 같이 한번 본 적 있죠? 앞에 현금성 자산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현금성 자산을 쓰는 이유가 관리형에서는 우리는 당좌예금, 보통예금을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현금화할 수 있는 것 제출할 때는 현금성 자산으로 쓴다라고 했죠. 그러면 방금 이 채권도 외상매출금이다, 뭐 받으러 있으면 받으러 있는데 없었나 봐요. 그리고 미수금이다 있는데 제출형에서는 그냥 매출채권이다라고 묶어버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기타 채권들은 미수금 이거 하나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처리해요. 그럼 채무에서도 얘네들을 매입채무로 한 번에 묶어서 관리용을 표현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라는 게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지, 어음이냐 아니냐라는 건 관리형에서는 외상매입금 지급은 나눠져 있잖아. 우리가 분기할 때는 이렇게 쓸 건데 은행이나 외부 용자한테 제출해 줄 때는 우리는 이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매입채무로 돈을 합쳐서 보여줄 거예요. 우리는 관리하기 위해서. 근데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거는 재무회계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음이다 외상이다라는 건 신경 안 쓰고 그냥 전부 다 미지급금이다 아니면 미수금이다라고 할 거예요. 그걸 우리 기타 채무, 기타 채권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우리 일반적인 상거래라는 표현을 제가 그래서 계속 앞으로 언급을 할 건데 일반적인 상거래라는 건 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할게요. 제품 매출, 상품 매출, 우리 시험 목적으로 원재료, 상품 이 계정 과목 쓰는 걸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한정 지으시면 돼요. 그럼 이때 우리는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 외상 매입금, 지급 어음을 쓸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종류가 다양하겠죠. 쓰는 거 뭐 다 팔 수도 있고 아무거나 쓸 수도 있고, 특히 우리 카드는 외상거래예요. 신용카드는 뭐 체크카드는 뭐 통장에 돈 빠져나가는 건데 신용카드는 팔든 사든 외상거래예요. 그날 돈 안 들어오니까. 그럼 우리 법인카드 엄청 많이 쓰잖아요. 회식비도 쓰고 필요한 물건도 사고 전부 다 우리는 상품 원재료 사는 거 아니니까 전부 다 기타 채무가 될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우리 미지급금이다라는 계정 과목을 다 쓸 거예요. 우리 회사가 공장 건물 지으려고 땅을 샀어요. 땅 사면서 어음 발행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죠? 땅을 팔려고 산 게 아니라 쓰려고 산 거잖아요.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음 발행해줘도 미지급금이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정 과목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앞에 한 100개 쓰고 싶어요. 자, 우리 시험에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채권 채무에는 무조건 거래처를 입력해야 돼요. 거래처를 기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부에 분계를 한번 하는데 이 한 번 한 걸 가지고 우리는 이 계정 과목별 원장부터 거래처별로 어디 거래처에 돈 받아야 될 거, 돈 줘야 될 거 전부 다 컴퓨터가 알아서 정리를 다 해줄 거예요. 그럴 거면
채권 채무의 거래처를 써줘야 컴퓨터가 인지를 하겠죠. 컴퓨터가 외상으로 어디 팔았는지 AI도 그건 모를 거예요. 내가 어디에 팔았다고 이야기해야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거래처를 써야 되는데 이거 안 쓰면 그냥 부분 채점 없이 3점 감점이에요. 그냥 그 문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거래처를 써야 되는 계정 과목에 이런 표현을 할게요. 자, 외상 매출금이 있는데 거래처를 써야 되면 아래에다가 제가 A라고 거래처를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근데 거래처 이름을 알면 거래처 이름을 쓸 건데 이름 모르고 그냥 쓰면서 여기에는 제가 아래에다가 A라고 이렇게 써두면 이 계정 과목은 거래처 안 쓰면 무조건 틀리는 계정 과목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분개를 하면 제가 아래에다가 이렇게 A다라고 표시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분개할 때 이렇게 표시하는 계정 과목은 거래처 안 쓰면 틀리는 큰일 나는 계정 과목이다. 그럼 여러분도 우리 시험 볼 때 시험지는 집에 가지고 가요. USB 메모리만 주는데 그래서 문제지에다가 분개를 하고 입력할 거예요. 그럼 입력할 때 거래처 써야 된다는 걸 잊지 않게 본인만의 표시이든 아니면 뭐 똑같이 A라고 어떻게 표시하든 꼭 표시하셔가지고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시험 볼 때 A 타입, B 타입이 있어요. A형, B형. 근데 A형, B형은 문제는 똑같아요. 시기는 완전히 똑같고 A형, B형의 차이는 유료 문제의 순서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똑같죠? 근데 시험 보시고 나서 저한테 막 화를 내시면서 연락 오시는 분이 있어요. 점수가 9점, 10점 이상 차이가 난다고 A타입, A형, B형 선택을 잘못한 것 같다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없다고 막 화를 내세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면 20분간 본인 풀었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요. 우리 강남에서 얼마 안 멀어요. 백명사거리에 세무사회가 이면도로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면 된다라고 해서 가시면서까지도 저한테 씩씩거리면서 이야기하시다가 거기에 들리시고 나면 저한테 연락이 없어요. 그럼 제가 궁금해서 연락을 해보면 하나같이 하시는 이야기가 제가 거래처를 그렇게 많이 안 쓴 줄 몰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래처 3개 안 쓰면 9점이에요. 한 문제당 3점이거든.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생명이다.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런 실기하면서 쓸 때쯤에는 우리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뒤에 돌아다니면서 제일 많이 지적하는 게 거래처 놓치셨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데도 여러분들이 계정 과목 금액 얼마 써야 되는지 여기에 좀 생각이 집중이 많이 되셔서 이 계정 과목에 거래처 쓰는 걸 실수를 많이 하시니까 꼭 잊지 말도록 본인만의 표식을 써서 이건 거래처 써야 된다라는 거 꼭 연습하셔서 우리 쓸데없는 감점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일반적인 상거래가 우리 당좌 예금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했는데 그거보다 얘가 만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 보면 돈을 안 주고 계속 외상을 할 거거든. 계속 외상을 해요. 시험 문제에서. 시험 문제 거의 대다수 절반 이상이 다음 달에 준대요. 아니면 이번 월말에 준대요. 그럼 올해 안 주는 거니까. 근데 물건을 파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팔려고 있는 물건 그리고 우리가 쓰던 물건을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이 채무에서도 자, 이 분개는 안 했었는데 우리가 원재료를 샀는데 100만원치를 샀어요. 자, 이번엔 우리 분개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절반으로 50만원은 어음 발행해주고 50만원은 외상했다고 볼게요. 그럼 우린 차변에 사온 게 원재료죠. 원재료면 어음 발행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대변에 지급 어음이다라고 해서 거래처를 쓸 거고 얘는 50만원이고 그럼 나머지 50만원은 우리는 외상했으니까 일반적인 상거래면 외상 매입금이다. 이 돈도 A 회사한테 갚아야 된다. 이렇게 써줄 거라는 거예요. 50만원은 어음 발행이고 그럼 어음 만기되면
돈 나가면서 얘 지워질 거고, 얘는 외상 대금 갚으면서 지워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 이건 말이 좀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회식하면서, 우리 계정하고 많이 공부 안 했으니까, 그냥 우리 비품 샀다고 볼게요. 자, 비품 100만원짜리를 사면서, 50만원은 어음 발행해주고, 50만원은 다음 달에 줄게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 50만원은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죠, 얘는? 그러면, 그냥 외상했으면, 미지급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당연히 얘도 돈 갚아야 되는 거니까, 채무니까 거래처를 써요. 그럼 이 미지급금 50만원이다 라고 쓰고, 그럼 어음 발행해 준 거 말고 나머지 50만원은 얘도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죠. 그래서 미지급금이다. 얘도 이렇게 쓸 거예요. 일반적인 상거래 아닐 때는 어음이다 외상이다 구분이 필요 없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 아닐 때는 같은 계정 과목 대변에 두 개 쓰는 건 바보짓이에요. 그래서 그럼 50만원 어음 발행해줬고 50만원 외상했다 하더라도 우리 비품 100만원치 산 거는 전부 다 미지급금이다. 아이고. 예, 100만원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는 일반적인 상거래도 아니다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상거래네요 아니네요 라는 이야기를 분개하면서 무진장 많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혹은 상품 제품 원재료. 자, 근데 우리가 사왔으면 차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산이. 그런데 자, 여기에서 조금 이상한 점 느끼지 않으셨나요? 저만 느꼈죠? 자, 매출은 자산이 아니에요. 매출은 수익이잖아. 그죠? 그런데 제가 대변에 썼어요. 근데 우리 어제 수업할 때 수익의 가리는 대변이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팔았으니까 대변이라고 자연스럽게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넘어갔는데, 이 제품 매출은 수익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도 대변이 있어도 되니까 그냥 여러분들 분개하실 때는 그렇죠, 수익의 발생이라서. 그래서 대변에 제품 매출이다, 팔았으면 대변에 상품 매출이다 라고 쓰시면 돼요. 어차피 자기 자리는 우리 대변이니까 수익 자리도. 그래서 그냥 팔았으면 대변에 쓰면서, 제품을 그냥 줬어도 대변에 제품이라고 썼을 건데 여기엔 이익을 붙여서 팔았기 때문에 제품 매출이 된 거예요. 그죠? 사온 원가에 만든 원가에 줬으면 그 원가를 치우기 위해서 대변에 제품이라 썼을 건데, 지금 매출은 내 이익까지 포함된 게 매출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계정 과목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우리 오전 수업은 지금